안녕하세요. 노예프라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예준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지 올해 초에 선정되고 이제 만 1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관해서 궁금하시죠? 특수교육 대상자는 보통 느린 아이들이나 발달지연,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대상으로 특수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수행해서 선별된 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를 줄임말로 특교자라고 하는데요. 이 특교자로 선별이 되려면 특수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그 검사 기간에 지원서를 내셔서 검사를 통해 선별이 되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특수교육청에 계속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기간을 안내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따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그냥 지원서만으로도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특교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학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2km가 넘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비를 지원을 받고, 또 교육청 바우처라고 해서 특수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 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바우처를 통해 매달 12만 원씩 치료 지원비를 받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이기 때문에 방과 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자리가 없어서 방과 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방과 후 지원비라고 해서 매달 10만 원씩 연 8회, 그러니까 총 80만 원 분량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어요. 이걸로 저희는 태권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장점은 아무래도 개별화 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개별화 교육을 시행하면서 아이 개개인 특성에 맞춰서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보살핌 아래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지 않나 싶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단점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저도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좀 특수교사 선생님과의 그런 이야기, 이런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바뀌었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 그런 것 좀 아쉽고, 또 매번 등원을 매일 할 수 있는 그런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의 1년을 버려서 이게 특수교육을 받아도 이게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좀 듬성듬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특수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뭔가 막 올라가거나 많이 발달에 도움이 주거나 뭐 이렇게 느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처음 특교자로 유치원을 보내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3월이니까 코로나가 이제 또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지사항도 많이 바뀌었고, 또 등원 일수도 거의 없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피드백을 계속 놓치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 등원차가 오지 않던가, 또 하원할 때나 등원할 때나 이제 시간을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하원할 때 저한테 계속 이제 전화가 와서, 매 시간이 다른,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도 막 전화 오고, 누워있는데 자고 있는데 전화 오고 막 이런 상황도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분명히 공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하고, 또 등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래다 줬는데, 그때 아이가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 그럴 때 이제 제가 유치원에 요구한 그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때리거나, 또 이렇게 물건 가지고 이렇게 다투게 될 경우에 선생님이 좀 제지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봐달라. 이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이가 걸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단을 올라갈 때 많이 넘어진다던가, 뭐 그럴 때 조금 신경을 써달라. 아니면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쓸 수 있느냐 했을 때 안 된다 하셔서, 계단을 그러면은 오르내릴 때 손을 잘 잡아주신다던가, 주의를 조금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데도 아이를 이렇게 밀치거나, 또 아이가 뛰어가는데,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선생님은 천천히 뒤에 따라간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유치원에서는 너무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께 얘기하면 이게 위까지 올라가지가 않아요. 어, 막상 이제 뭐 등원 차량, 하원 차량 선생님한테 얘기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또 않았고, 또 이제 맞이하시는 선생님 그런 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계속 놓치게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매번 겪었어요. 등원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 얘기를 하게 됐고, 또 한동안 또 잘 다니다가 원장님이 또 그만두셨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고, 또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아이들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다른 집 주변에 다른 단설로 들어가고자 특수교육청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특수교육청에서 굉장히 약간 짜증나는 투로, 이거는 자기가 유치원에 뭐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네가 옮기고 싶으면 다른 유치원에 자리가 나야지 옮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하게 됐고, 또 특수교육청에서 또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혹시나 대기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곳을 너무 가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서 하는 말이 연말에 다시 연락을 달라 해가지고 연말에 연락을 했는데, 또 이게 그때 얘기했던 분과 다른 분이 이제 저랑 통화를 했는데, 연말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별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대기를 걸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약간 한 대 맞는 기분이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가 챙김받거나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겠구나, 이번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장학사님과 또 얘기하는 기회가 또 생겨서, 또 이번에 얘기하면서 일반 유치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요즘 처음 학교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학교를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지만 처음 학교로 지원을 하고 싶다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학교로 하려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기를 하고 처음 학교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의 자리를 제가 확보를 하고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에 자리가 이제 정해지면 그 유치원에서 저희 이제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얘기를 해서 또 특수교육청에 얘기해가지고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처음 학교로 발표 나고 또 이제 등록하는 기간이 이제 끝나야 이게 자리가 날지 안 날지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장학사님께서 저한테 예준이는 특교자로 계속 이 단서 유치원에 다녔으면 한다. 자기가 그 유치원에도 한 번씩 이제 순회로 나가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준이는 전문적인 이런 기관에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잘 얘기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면 또 선생님을 한 분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치원에 나가게 해서 좀 많이 봐주실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을 통해서 특교자를 유지를 하고 일반 유치원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변에 특수반이 잘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단서 유치원이 2군데밖에 없어서 병설은 저희 집에서 더 멀어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도 이번에 생겼는데 꽉 찼대요, 자리가. 그러니까 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특교자이지만 뭐 반에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특수교육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서 좀 제대로 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앞으로 좀 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정확한 전달을 해주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제가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게 정확하거나 이게 무조건 이렇게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특수교육청마다 조금씩 시스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 행해지는 그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부분은 특수교육청에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